안녕하세요. 복지의 원리 저자 양재진입니다. 복지의 시대에 시장경제의 원리처럼 복지의 작동 원리를 많은 국민들이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휴식을 취하면 달콤하고 좋겠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평생 놀고 먹고 자면은 과연 행복할까요? 그리고 또 누구나 놀고 먹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뭔가를 해줘야 될 텐데 다 놀고 먹으면 누가 소를 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조성합니다. 국민연금, 실업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소득보장제도와 건강보험이나 공보육 같은 사회 서비스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보장제도는 뜻하지 않게 일을 못해서 소득이 없을 때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요. 사회 서비스는 이제 원래 여성들이 가정에서 하던 아이 키우기, 노인 봉양, 아픈 사람 돌보기 이런 것들을 사회화한 것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말하자면 여성 해방을 돕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냈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금을 받는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또 복지국가는 적극적 기회평등도 추구를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거나 낙후된 지역에 태어났어도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 공부교육 같은 거 해주고 성인이 돼서는 직업훈련 같은 것도 제공하고 해서 사회적 상향이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자 합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청년 활동가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기존 복지국가는 노동 가능 세대,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 사람들에게는 위험에 빠지지 않고는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의 원리, 사회보장의 원리와도 충돌을 합니다. 복지국가는 자동차 보험처럼 세금이나 보험료를 걷어뒀다가 사고가 난 사람에게,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고 위험의 정도가 큰 사람에게 더 많은 보호를 해주는 게 기존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사고의 유무나 사고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급하자고 합니다.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재원이 미리 다 이렇게 쓰여진다면 참 난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인당 10,000원씩만, 한 달에 10,000원씩만 주더라도 우리 5,200만 국민에게 주게 되면 6조 2,400억이 소요됩니다. 10만원씩만 주게 된다고 해도 62조가 되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너도 받고 나도 받아서 다 공평한 것 같지만 이렇게 미리 다 지급하고 나면 막상 사고가 날 때 쓸 재원이 있을까? 사회보장 원리 측면에서 보면 가성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화 등으로 인해서 모든 일자리가 사라져서 국민 모두가 실업자가 된다고 하면 실업수당 주듯이 기본소득 줘야겠죠. 그러나 지금 실업률이 한 3이나 4% 정도 되는 이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공복지의 규모가 한국, 미국, 일본에서는 유럽에 비해서 작습니다. 특히 중산층의 경우 한미일에서는 공공복지보다는 사적복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유럽에 비해서 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노동운동의 차이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전체 노동자를 위한 공공복지를 위해서 노동운동이 오래전부터 힘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한미일에서는 뒤늦게 노동운동이 일어났는데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 포진해 있는 기업별 노조는 아무래도 자기 노조원의 임금 인상이나 기업지 향상에 더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공공복지를 향한 밑으로부터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한미일이 작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참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죠.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게 입원을 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자주 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 지출의 40%에 있는 84조 원을 쓸 만큼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의료비를 많이 쓰게 되는 노인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도 지금과 같은 의료보장을 받으려면 감기 같은 경증 치료나 상급병상 이용 같은 비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아낀 비용을 암치료 같은 중증 치료나 필수 의료 서비스에 계속 투입을 해야 지금과 같은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실업이 될 수도 있고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상부상조 사회보장의 원리에 맞춰서 어렵고 필요한 사람에게 보장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쪽을 제외하면 책임보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보험 수준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보험료도 좀 더 내야겠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경제가 계속 건실하게 성장을 하고 기본소득 같은 곳에 가용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